안녕하세요. 사무라이 내과의원 원장 이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암 발생률 6이고요. 남자분들한테 발생하는 남성암 중에서는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남성분들에게서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40대까지는 별로 없다가 50대부터 발병률이 급증하면서 60대 이후 70대에 굉장히 많이 진단되는 암인데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이후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전립선암 표지자인 PSA나 그 다음에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이제 생기는지 이런 연구들에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인종이 좀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뭐 미국, 캐나다, 뭐 스칸디나비아 같은 이런 백인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연구를 보면 일본 사람들 중에 미국으로 이주를 한 일본 사람들의 경우 백인보다는 전립선암이 덜 생기지만 일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전립선암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경우는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호르몬의 영향을 또 받는 암이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과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고환을 절제하거나 해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치료를 전립선암의 치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제 참전 군인들한테서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초제 같은 고엽제 같은 물질에 노출되는 게 전립선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립선암의 또 위험군이기도 합니다. 전립선암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같은 경우 국소암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고요. PSA 검사하다가 높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드리거나 했을 때 전립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전립선암이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기 때문에 소변을 보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혈뇨가 생기거나, 그리고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방광이 늘어나면서 방광이 너무 차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전이 되는 부위가 뼈가 굉장히 흔한데요. 그래서 뼈 통증으로 허리나 척추를 이제 뭐 CT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그게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전립선암이 전이 되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조기에 진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해서 PSA라는 이제 수치가 있습니다. 혈액으로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보통 4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전립선암을 의심을 하고 검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암일 때만 증가하는 수치는 아니라서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염일 때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올라갔다고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에 병변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전립선 비대를 감별하거나 그 다음에 전립선 내에 국소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가 이제 경직장으로 항문 쪽으로 넣어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화질이 선명하게 보이는 검사고 보통 비뇨기과에서 많이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본원에서는 검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복부 쪽으로 해서 전립선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금 불편함이 덜 하면서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립선암이 진단됐을 때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치료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암은 그렇지만 근치적 절제가 1번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같은 경우도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하고 있고요. 개복해서 할 수도 있고 복강경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수술이 도입되면서 로봇 수술이 굉장히 활발히 사용되는 부분이 전립선 수술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근치적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들, 병이 조금 더 진행했거나 아니면 너무 고령이라서 수술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전립선에만 세기를 조절해서 방사선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많이 줄인 방사선 치료도 하고 있고요. 한동안 또 핫 이슈였던 게 양성자 치료일 것 같습니다. 양성자 같은 경우 방사선 대신에 이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없애면서 방사선 치료 효과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양성자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 저희가 황체 형성 자극 호르몬 촉진제를 써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이제 줄여주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암도 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불응성인 이제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전신 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95% 정도로 매우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잘 치료하고 또 장기적으로 잘 관리하면 기대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